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센터장 장보경입니다. 2023년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장맛비 속을 뚫고 이렇게 전국에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은 그 중소병원의 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경력개발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하는 자리이므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회식에 앞서서 최고위 과정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병원 간호사회 회장님이 지금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현안의 일을 하시느라고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지연 사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이서연 사무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경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교통도 굉장히 혼란스럽던데 또 이 교통과 이 비를 뚫고 여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최고위 과정에 참석해 주신 관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간호 현장 근무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쪼개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최고위 과정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2015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개소한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기 개소 당시 6개 권역센터로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요. 현재는 10개 권역센터가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교육과 취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의 다양한 생의 주기 및 경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간호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홍보 사업과 연구 등 간호 인력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취업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 과정은 현장에서 인력 확보 문제나 간호 인력 경력 개발 이슈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리자 여러분, 요즘은 정보화 시대를 지나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정확히 현 상황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먼저 행동을 하느냐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여러분들이 오랜 현장 경험과 해안을 빌려 간호계의 시급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금희 아나운서님의 한마디 말로 우리는 이라는 매우 귀한 특강입니다. 저는 정말 바쁘신데도 수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박수 드리겠지만 미리 좀 한번 드려주십시오. 네, 이런 귀한 분을 모셔서요. 또 이 특강을 통해서 저희 어떤 정서적인 고취와 더불어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는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 원동력이 되어 한국 간호계와 취업센터의 발전에도 작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는 물론 더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첫 경험이고 저희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첫 경험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싶어 하셨으나 오늘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 있어서 못 오시고 그 축사를 대신해서 우리 신지연 사무관님께서 대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듣고 저희가 바로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지연 사무관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간호정책과 임강석 과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으나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실 수 없어서 제가 대참하여 과장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임강섭입니다.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높은 기대 수명, 의료 접근성 등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간호사 여러분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데에는 보건의료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하여 간호사 고충 지원, 재취업 교육 등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을 구현하기 위해 간호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최고위 과정은 중소요양병원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경력 개발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중소요양병원의 간호사 인력 부족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주시고 중소요양병원의 간호관리자로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등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간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지연 사무관님 참석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워크숍을 시작할 건데 지금 전반부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안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를 저희 기대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그 37대 38대 회장이시자 현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회 신경님 위원장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먼저 보시고 워크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오신 간호관리자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맞는데 오늘 강원도 간호사회에 임원 워크숍이 있어서 제가 그 간호법 재추진을 위하여 떠나게 되어서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오늘 대한간호협회가 최고의 정성으로 마련한 만남의 장입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확대 및
간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센터입니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2015년 제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1일 개소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의료법 제60조 3항에 근거하여 유유 및 이직 간호 인력 취업교육 지원, 졸업 예정자와 신규 간호 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 개발 지원,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 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취업교육센터는 2015년 첫 발을 내디딘 이후로 2016년 중앙센터 및 6개 권역센터가 개설됐고 이후 경기, 경남, 전남, 충남 등의 센터가 새로 개설되면서 현재는 중앙 및 전국 10개 권역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이신 중소병원, 요양병원 간호관리자분들께서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도 교류하시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 개설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복지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님께서는 최고위 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간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호관리자 최고위 과정에 참석하신 중소요양병원 간호관리자 분들께 관리자 간의 서로 교류의 장이 되어 중소와 요양병원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경력 개발 지원 등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답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오늘의 메인 시간입니다. 워크숍을 할 거고 우리 워크숍 진행은 저희한테 전문위원이 2분 계십니다. 그래서 워크숍 진행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유경옥 전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유경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게 돼가지고요. 좀 어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리자분들께 이번 주 화요일에 워크숍 관련해서 사전 설문을 한번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미리 참여를 해주셨고 혹시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공문이랑 같이 이제 메일로 설문조사가 갔거든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라도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을 통해서 이제 모두 이제 아시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워크숍 주제는 취업교육센터의 새로운 주요 지원 사업이 될 신규 간호사와 은퇴 간호사에 대한 센터의 지원 방향성을 좀 설정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짧게 해당 논의 주제가 선정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시니어 간호사분들의 전문성이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도 주요하게 언급했다시피 지속적으로 아주 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간호계의 귀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니어 간호사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 사업 이런 지원책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업센터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의 능력을 좀 지속적으로 임상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라도 발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은퇴 간호사 지원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신규 간호사 관련한 논의 주제인데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이 신규 간호사 관련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조기에 의료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현장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질문 문항을 마련을 해서 저희 앞에 테이블에 쉬는 시간에 보시면 뭐 양식 2개가 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는 은퇴 간호사 관련된 토의 양식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종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토의를, 이 은퇴 간호사 관련된 첫 번째 토의 주제 같은 경우는 적합한 직무에 대한 적합한 직무나 직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시는 건데요. 토의를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를 해서 어떤 직무나 직업을 희망하는지를 생각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반대로 현재 간호관리자이시니까 은퇴하신 분들을 현장에 채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분들을 어떤 직무에 채용을 하면 좋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요 빈칸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관련된 두 번째 토의 주제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해줬으면 하는 지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퇴 간호사를 위해서 어떤 일자리가 좋은지 일자리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재취업이 꼭 아니더라도 퇴직 후에 이제 막막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예를 들어서 노무 관리라든지 은퇴 준비 등 이런 기타 필요한 지원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신규 간호사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준비한 워크숍 주제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데요. 토의 주제는 신규 간호사가 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은 신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실기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신규 간호사가 현장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들을 갖춰나가기 위해 저희 취업센터가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들도 함께 옆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크숍은 그냥 원탁에 같이 앉으신 팀원들끼리 같이 논의하셔서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하나 해볼 건데요.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이미 제 생각에는 다 소개가 끝났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앉아서 담소 나누시는 거 보니까 테이블에 앉아 계신 워크숍 팀원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한 1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 인사하셨나요? 병원 소개를 해주셔도 좋고 직함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서로 인사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으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팀 리더 선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리더가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나눠드린 종이 있죠? 이 양식에 보면 요 끝에 부분에 팀 리더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끝나자. 오히려 이게 안 되네.
네, 팀 리더 선정을 해주시면 이쪽에 팀 리더분 성함을 좀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이 확인 중이에요. 혹시 팀 리더 선정이 끝나지 않은 테이블 말씀 주시겠어요? 다 선정되셨나요? 네, 다 선정되셨으면 서기 한 분도 리더분께서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벌써 적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 이것도 끝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0분이고요. 저희가 식사가 5시 10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익 시간을 이렇게 오래 드릴 수는 없고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까지 이 양식을 토의하시면서 채워주시면 되십니다.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받고 인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얘만 더 잘. 우리는 현장에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현장감으로 이렇게 되는. 저희가 식사에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양병원 와서 실무로 요양 쪽에는 많이들 가시겠네요. 근데 아직 오시려고 하는데 와서 일을 못해요. 오고 싶다. 너무 놀라워. 실무를 몰라. 액티브를 지원하세요. 본인들은 다 배우. 진짜 아니면 지역사회 내 느낌에 항상 삶을 접어야 되는 거니까 지역사회 관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관리자 내부를 믿어줄 수 있는 간호 관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게 되잖아요. 변화되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줘야 그 사람이 뭘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간호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나가는데 그들도 나이가 먹어보면 저희와 비슷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런 시대에서 간호했던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 직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찌저찌 그래서 우리는 실한 시대에 어른이 돼서 완전히 그건 위험하지. 해가지고
안내문을 받은 제목이 그거만 그거를 그런데 시민을 저희 모두 양식을 모든 조에서 작성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발표를 희망하시는 조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표를 원하시는 조가 있으실까요? 네, 와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있는 메딜병원의 간호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전국에 이렇게 중소병원, 급성기병원, 요양병원들 부장님들 다 모셨다고 그래서 일단 홍보를 하려고 지금 먼저 이렇게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취업교육센터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들 정말 너무너무 갈급했고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라비는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모르는 거 너무 많고 외로사항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통하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간호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어차피 우리가 맡겨진 일은 내가 간호부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외롭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소병원은 그동안에는 300병상 이하가 중소병원으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500병상 이하도 중소병원. 그러니까 병원 간호사의 의사들 보니까 500병상 이하가 중소병원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소병원 간호사에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그냥 사적인 개인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냥 개모임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중소병원 간호사 회장이 이미숙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미숙 회장님 오셨나요? 아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숙 회장님이 중소병원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중소병원 지금 뭐 전국에 몇 분들 다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중소병원에 어쨌든 저희가 같이 그래도 힘을 합치고 해야 되니까 지금 회원들이 한 2,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3,000명 이상은 넘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래서 각자 저가 이제 그래서 이 중소병원에 가입을 해서 해보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할 때 각자 모든 그 병원들의 정보를 파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공단에서 실사가 나온다, 그럼 바로 필요하면 그 파일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병원 이름 바꿔서 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잘 이제 앞으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중소병원 그 밴드를 만들 거거든요. 현재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전혀 답이 없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새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돌아가시면 그 명단을 다 알고 제가 이제 알을 거니까 중소병원 밴드에 다들 가입을 해주시고 그 중소병원 회원 가입에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1년에 회비가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면접할 때 간호사들한테 그 아예 너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면서 뭐 서울시 간호사 회원이고 양천구 간호사 회원이고 그다음에 중소병원 간호사 회원이다. 그래서 회비는 이렇게 낸다 하고 아예 면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 저희 10조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은퇴 간호사에게 적합한 1번 문제에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그 지역사회와 의료체계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협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간호사들 면접하면 거의 결혼들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25년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 확실하게 접어드는 세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우리는 의료체계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 간병인 협회, 그러니까 간병인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간병인 협회 관리를 우리 간호사들이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호취업센터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시니어 지금 보니까 총괄 뭐 시니어 총괄해서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환자분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유교적인 사고로 저기 부산에 가서 집까지 좀 모셔다 달라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그 글로 전화를 하면 그냥 그 비급여로 얼마, 물론 이제 국가에서 뭐 10kg당 얼마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급할 때는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간호사가 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취업교육센터에서 그 간병인 협회 관리 교육을 그래서 뭐 10명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하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관리 그렇게를 협약을 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내놨고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적인 그러니까 정책이면서 그 간호취업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멘토링 사업 관계도 사실은 모르면서도 신규 간호사들 함부로 물어보기도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물론 취업센터에서 교육은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서 해주는 강사님들보다는 은퇴 간호사 한 분들 그러니까 자기 딸 같은 식으로 내 딸을 교육한다 이제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퇴와 신규 간호사들의 멘토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정책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그 우리는 새로운 간호실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 간호관리자를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뽑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폴리카드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고 막 그 뭐 멸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감염 막 시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고 실무도 그렇고 EMR 교육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은퇴하고 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신규만 취업교육센터에서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은퇴 간호사들 그 간호관리자들, 은퇴 간호사들 준비를 위한 그 실무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그 정보력을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질문에서 이거는 보건정책 이슈 교육, 그래서 노인 간호 관련된 거, 그래서 많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관련을 좀 많이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게 결론은 지금 다 아마도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전부 다 보면 지역사회 각 구마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뭐 군청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연계망이라고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서 그 은퇴 간호사들의 경험과 경력을 잘 살려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또 은퇴 간호사 60년 뭐 65세 정년을 했어요. 그럼 잘 안 뽑아주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보건 정책에서 뭐 페이를 뭐 반절 아니면 병원에서 반절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에 세 번 출근 아니면은 뭐 오전 출근 오후 출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노련한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온 거를 해결을 잘 하지 않을까 해서 네. 그 은퇴 간호사들을 저 민원 그 홍보 상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었고요. 네네. 저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노인 다 끝나셨을까요? 네, 저희 그래서 신규 간호사 자, 신규 간호사에도 마찬가지로 저 신규 간호사는 저기 지금 발표하시려고 손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네. 다른 쪽에도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 자, 싶어서요. 그럼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신규도 마찬가지 멘토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은퇴와 신규만 네네. 나왔는데 중간 관리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행정이 너무 약해서 행정과 서류와 그다음에 통계 작업 이런 걸 좀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홍보 우리 중소병원 간호사의 협회 많이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8조에서도 좀 손을 들어주셨어가지고요. 8조에도 좀 간략하게 저희가 식사 시간이 이미 지나가지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데 실무 멘토 간호사는 6조에서도 나왔고 이제 많이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왔고요. 부평 세림병원 간호부장 최양숙입니다. 네. 은퇴 간호사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잠깐 고민해 봤는데요.
사실 아까 앞전에서 얘기하신 부분 말 따라 지역사회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지금 중소병원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간호사가 처음에 환자가 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왔을 때 혹시 간호사가 환자를 어레인지 해주는 병원이 있나요? 저희는 업무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어레인지를 할 때 약간 잘못된 과로 갔다가 다시 정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은퇴 간호사라고 하면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면 충분히 어레인지를 해주는 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또 간호사들이 고충이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한테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직속 상가님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간호사들의 고충을 민원을 상담해주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간호사로 채용이 된다면 직무와 연결된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뭐냐면 사실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가 어디에 나하고 맞는 곳이 있는지를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취업과는 관계없으나 은퇴 준비를 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간호사 입사 전에 슬기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교대제 신청하시는 병원이 있나요? 이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종병원만 하고 있나요? 교대제, 간호사 교대제 신청한 병원이요. 네,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교대제 간호사는 중소병원에 사실 거의 그림의 떡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현장에 인력도 없는데 플로팅 널스까지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교육전담 간호사는 중소병원에서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간호간병을 지금 126병상을 해서 겨우 1명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 병동은 꿈도 못 꾸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전담 간호사는 공공병원이나 국립병원이 아닌 정말 필요한 병원이 중소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저도 사실 신규 면접 볼 때 제일 창피한 게 뭐냐면 세림병원에 프리세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프리세터 없습니다. 프리세터 없이 그냥 그 간호사 윗년차가 그날에 맞춰서 프리세터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중소병원에 프리세터 제도를 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신규가 프리세터에 의해서 이직을 하지 않게끔. 사실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네이버를 치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말 매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전담 간호사가 매직이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줄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교육전담 간호사와 프리세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적어주신 이 글들 다 참조해서 잘 활용하도록, 귀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할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전 설문지 드린 거 거기에 기타란이 있고요. 오늘 지금 써주신 거에 다 말씀 못 하신 게 있으면 메모지에다 메모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안을 다 반영해서 하여튼간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지부 사무관 오셨었는데 제가 우리 빨리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내년도께 아직 결정이 안 됐답니다. 나라에서는. 그래서 8월이 넘어야지 될 것 같으다 그러고 그때가 돼야지 뭐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나라 사업이 이게 우리가 1년짜리 사업이라서 해마다 계획서를 써서 내면 3월, 4월 돼야지 인준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많이 하면 10월까지 하면 또 저희가 그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해야지만 겨우 한 해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분들이 저한테 이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얘기했을 때 저는
저도 42년, 저 81년도부터 일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81년생이라고 그래서 이 정말 저런 분들이랑 우리가 이 세대를 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아마도 이분들이 쉴 거라고 얘기할 거다. 쉬고 싶다고 말할 거다. 왜냐하면 부서장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 쉰다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90여 분한테 설문지를 돌렸는데 53분이 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설문지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 답을 이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93%가 나는 퇴직하고도 일하겠다. 여기에 여러분들 계신 분들 중에 93%가 나는 퇴직하고도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러면 퇴직하고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 근데 여러 가지 똑같아요. 뭐 요양기관, 요양병원, 병원, 학교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린 다 일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를 써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부서장님께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은퇴 간호사가 일하겠다고 하면 니네 기관에서 쓰겠냐? 네, 여기 지금 아니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현재 쓰고 있다. 그런데 IV나 샘플링이나 무슨 근무라고 그러죠? 미드 근무처럼 그렇게 근무하면 나는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저기 파주에서 오신 분이 한번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아직 굉장히 젊고 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간호사들을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 이금희 강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아이들은 외국인이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들이 두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실 때 우리 기관에서 은퇴 간호사들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은퇴 간호사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우면 나는 쓸 수 있겠다.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는 퇴직하시기 전에 투석실이나 내시경실 근무를 시키신대요.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가셔서 투석을 하는 병원에 취업하셔라. 내시경하는 건진센터에 취업하셔라. 그래서 2, 3년 동안 그런 역량을 키워주시는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우리의 일자리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하여튼간 여러와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첫 경험이길 바라고, 또 저희도 앞으로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충분히 이용해서 취업교육센터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병원 간호사회 회장님, 이미숙 회장님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네,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회장님이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 우리 중소병원 간호사회 회장님이시고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이십니다. 아마 오늘도 대한간호협회 현안 때문에 돌아다니시다가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못다 하신 말씀은 다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